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으로 부자되기 TV 공인중개사 임동성입니다. 저번 시간에 부동산의 진정한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 시간에는 진정한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진정한 부동산의 소유자는 저는 국가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국가 다음 소리상 소유자인 등기부 등본상에 나온 사람, 그 다음에 은행에서 대출했다면 대출한 은행도 저는 소유자라고 봅니다. 이 3자가 소유자인데 국가는 또 세 가지로 나눠져요.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이 3자가 소유자고 실제로 소유자를 보면 5사람이 소유자가 되는 거죠. 역사적으로 제가 설명을 그렇게 간단하게 드렸었습니다. 이게 우리 원주민 시절에 이 한반도에 내가 원주민으로서 아주 부족의 시절에 살았었을 때는 국가란 것이 형성되지 않았었을 때 내가 이 땅에서 농사를 짓던 채취를 하던 그냥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조직이 커지면서 부족 국가가 됐을 거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이쪽 지방 같았으면 마한이라고 하는 80여 개 국가인지 60여 개 국가인지 했던 마한 연맹체가 형성됐었죠. 그때는 국가라는 조직이 형성되면 나에 대한 소득의 어떤 일정 부분을 그들한테 세금으로 바쳤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한강에서 백제란 나라가 세워지고 그 백제란 나라가 변환을 깨트리고 보고 있던 마한의 연맹체 그러한 국왕들은 스스로 군초고왕한테 복속을 했었죠. 그때 복속을 했었을 때 어떻게 했었겠습니까? 자기네 아들이라든지 벌모로 잡히고, 그 다음에 또 세금도 갖다 바치겠다 하고, 군대도 일정 지분 여기서 점거하거나 하여튼 지배를 하고 했었을 건데, 여기에 있는 마한에 있는 지배 세력들은 그렇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세금에 대한 일반 사람들에 대해서 걷어들인 것을 포기하지 않았겠죠. 그 사람들도 일정 지분 걷어들이고 자기네들이 그걸 갖고 또 백제 중앙정부에다 갖다 바쳤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방세금, 중앙에 대한 세금 이렇게 됐을 건데, 지금 현대에 들어와서 보시게 되면 저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그 순간부터 취득하면 우리는 취득세를 내야 돼요. 이 취득세는 누구한테 내는 겁니까? 광역자치단체에 냅니다. 이곳 같으면 전남도라든지 광주광역시에 다 내겠죠. 근데 이 세금을 걷어들이는 주체는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예를 들어 광산구청이나 서구청이나 동구청이 시행을 하고, 이곳 나주 같으면 나주시청이 시행을 해서 나주 같으면 나주시가 걷어들여서 전남도에다 갖다 바친 다음에 전남도가 그 업무 대행했다고 둘이 나눠갔습니다. 거의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거의 절반씩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유하고 있는 그 순간 여기 이제 기초자치단체한테 재산세를 걷어들이겠죠.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는 순간 팔면 무조건 또 국세청에 있는 각 지방에 펼쳐 있는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또 추징합니다. 양도소득세가 추징되면 거기에 또 주민세를 또 추징하게 되죠. 기초자치단체에서 무려 세금을 몇 번씩 걷어내는 겁니까? 이것은 보면 국가는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아요. 그냥 걷어들일 뿐입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한 순간 그 세금은 줄줄이 따라오는 거죠. 그 다음 보시면 이게 이제 아니 내가 당연하니까 국가한테 내는 거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세금이 당연한 것은 아니에요. 봐보십시오. 여러분 명화를 한 100억짜리를 샀다고 쳐요. 예를 들어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LG 같은 데서 그룹 하신 분들은 그림 같은 경우를 100억이나 1000억짜리 그림도 사지만 그들은 취득세도 내지 않고 재산세도 내지 않고 양도소득세도 내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1000만원짜리 땅을 사도 그렇게 해야 돼요. 1억짜리 집을 사도 내야 되고 3억짜리 집을 사도 내야 돼요. 금액에 있어서도 훨씬 차이가 나겠죠. 그 다음에 우리들이 속설로 말을 합니다.
내가 집을 사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3억짜리 하나 집 사는데 나는 한 5천만 원 되고 은행에서 2억 5천 원 됐어요. 우리 속된 말로 그렇죠. 안방만 내 집이고 나머지 거는 은행 거라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1금융권에서 대출하고 2금융권에서 또 대출해서 자기 돈은 겨우 2천만 원이나 들어가고 거의 한 2억 8천이 은행 돈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하죠. 대문만 내 집이라고.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다른 용어로 풀어서 쓸 때 그 뭐 재무적 투자자라는 그런 용어를 쓰죠. 은행이라는. 그렇지만은 예전에 봐보면 사채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채자가 썼을 때 은행 담당자도 내가 서류상으로 내가 소유자라고 하겠지만은 그들도 근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을 설정을 해서 자기네 금액을 설정한 거죠. 2개월이나 3개월 정도만 이자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경매를 처분하거나 사채업자들은 어떻게 하죠? 포기각서 쓰게 하죠? 뭐 온갖 협박을 다 해서 내 소유권을 빼다갑니다. 말이 서류상 내 소유권인 것이지 실질적인 의미에서 보면 그것은 제3자, 제가 봤을 때 제5자가 다 소유자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유 개념을 이렇게 좀 넓은 개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개념으로 제가 더 설명해 보시면 여기에 이제 보시다시피 만약 바닷가에 내가 한 1,000평 정도 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앞에 도로가 있고 그 앞에 해변이 있고 그 앞에 바다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 땅을 1,000평만 소유했다고 하지만 이 경계 문제에 있어서 누가 관리해 줍니까? 국가가 관리해 주겠죠. 지적도 누가 관리합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그 해변은 땅은 누가 관리하죠? 국가가 관리하잖아요. 이 바다도 누가 관리합니까? 바로 국가가 다 관리합니다. 물론 거기서 어업할 수 있는 권리, 뭐 어민들은 가지고 있다고 치지만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은 국가가 다 소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토지의 일서에서 무한대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이 지하로도 무한정이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토지에서 봐보시면 우리가 내 땅의 2,000평 아래에 20m나 40m 사이에 금이 엄청나게 묻어져 있다면 이게 제 겁니까? 책이 아니에요. 이거 국가 겁니다. 광업권이라고 해서 별도의 또 권리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 토지가 내 소유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가끔씩 이제 국민들은 내 소유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런 부동산을 투자하라고 하는데 왜 소유자가 자꾸 국가라는 것을 알려주는 의미가 있어요. 국가는 절대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소유자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국가는 정치적 세력에 의해서 지금은 이제 선거에 의해서 되지만 예전에는 과거에 조선시대 이전만 해도 어떻게 합니까? 국가가 무력에 의해서 강제로 세금을 걷어들인 거잖아요. 지금도 국가가 확실한 주인한 것은 내가 양도소득세를 내고 포탈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액이 적으면 추징하고 그렇지만 금액이 수억이고 수십억, 수천억이 되면 국가가 어떻게 합니까? 내지 않고 했었을 때 바로 체포해서 구속시켜 버립니다. 이것은 국가 권력이 훨씬 등기상으로 서류상으로 당신 거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국가가 더 관리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국가가 이 더 하는 것을 제가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게 서울 같은 데 땅에 보면 조례로 뭐 비오톱이란 것도 있고요. 땅에 그다음에 우리가 뭐 이렇게 봐보면 설악산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무등산 국립공원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이게 장부상으로 내 땅이긴 하지만 모든 국가법에 촘촘하게 있어서 아무런 행위를 할 수 없어요. 너는 세금만 내라 이거죠. 그래서 임야가 그렇게 경매로 많이 나옵니다. 경매의 한 3분의 2는 임야예요. 어떻게든지 나는 그것을 낙찰을 받아서 내가 어떻게 개발할 줄 알고 있더니 개발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너는 그냥 계속 세금만 내라 이거죠. 이런 것을 보면 확실히 소유자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어떤 행위를 하냐면 어떤 정권을 잡을 때 뭐 좌파라든지 또는 우파 정권이라든지 자기네들이 세금 뭐 어떤 집값을 잡겠다고 이렇게 그다음에 떨어뜨리겠다고 뭐 반값 하겠다고 이런 공약을 내겠지만 이건 다 허구고 거짓입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 그 부동산 정책을 규제 정책을 강화했었죠. 그래서 인천시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인천시가 부동산 뭐 전국에서 부동산이 이게 거래가 안 되어서 취득세 수익이 들어오질 않았어요. 지금 광역자치단체 이상에서 취득세는 제가 알기로는 그 전체 수익의 한 3, 40%가 취득세가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거래가 되지 않은 순간 어땠습니까? 인천시의 5급 이상 공무원들 급여가 절반 이상이 나가지 못했습니다. 100개월간 1년 이상 뭐 나가지 못해서 거기에 현장에서 근무했던 사람들 수당도 다 끊고 인정 안 해줬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부동산 풀라고 난립니다. 국가가 서로 풀 수밖에 없어요. 국가는 항상 부동산을 완만하게 안정적으로 어떤 정치적 세력들이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하지만은 거기에 있는 재경부, 건설교통부, 그 다음에 국세청 직원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런 관료들이 설득을 시킵니다. 지자체가 설득을 시키고 세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부동산이 정부가 운영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 소유자가 국가라는 것을 알려주고 국가는 절대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는다. 이게 오늘의 핵심 강의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